안녕하세요, 라크네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자를 만날 때 꼭 체크해 봐야 될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중년들 중에는 돌싱들이 많을 텐데 보통 궁금하니까 여자들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헤어졌냐고요. 물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줄줄이 얘기하는 남자들도 많죠. 아무튼 이럴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자랑 성격이 안 맞아서, 여자가 바람이 나서, 또 여자가 무작정 이혼을 재촉해서, 아니면은 여자가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해서, 또 아니면은 재산을 탕진해서 등등이 있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라면은 100점 만점에 반타작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덜 된 남자라 그렇습니다. 사실 남녀관계에서 누구 한쪽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는 건 없습니다. 서로 원인 제공자죠. 그런데 중년이 넘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만한 나이에 애들처럼 모든 잘못은 그 인간한테 있고 오히려 나는 불쌍한 존재다, 요딴 식으로 과거의 여자를 똥으로 만들고 자기는 똥 밟은 사람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죠. 이런 남자들은 대개 자기 잘못보다는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예정이고 뭐고 헤어지면 남이고 남한테는 막해도 된다는 아주 냉정한 사고를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남자라면은 여자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할 거고, 또 남자답고 솔직한 남자라면은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지만은 당신한테는 절대 그런 과오 없을 거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남자들이 제대로 된 남자입니다.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여자를 나쁘게 말하는 남자들은 절대 좋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가 잘못해서 이별을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그 남자의 성실도와 책임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힘도 빠지고 의욕도 젊은 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게을러지죠. 어쩔 때는 여자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연애를 28 청춘 때 하던 그런 연애로 착각해서 중년 남자와의 달콤한 연애를 꿈꾸는 여성들이 결국에는 대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리멍텅한 연애가 아닌 상당히 생동감 있게 연애감을 유지시켜주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남자들의 공통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만나는 날짜와 시간, 또 연락 횟수 같은 것들이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만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놔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만나고 싶을 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애초부터 차단시킵니다. 이런 남자들도 단점은 있죠. 맨날 갔던 음식점, 맨날 갔던 모텔, 또 똑같은 데이트 코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패턴화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은 여자가 새로운 곳으로 유도하면 잘 따라가니까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남자가 자기를 하는 태도나 만남에서의 어떤 규칙성을 관찰하면 금방 성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애하기가 제일 힘든 중년 남자는 자기 시간 되면 만나고 기분에 따라서 연락하고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들입니다. 여성들 애간장이 타들어가죠. 마지막은 체력과 사고방식입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남자들은 고혈압, 당뇨, 만성 피로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연애에서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만약 50대가 됐는데도 술을 떡으로 먹거나 줄 담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자연적인 발기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대충은 할 수 있지만은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지죠. 그래서 약을 몰래 처방받아서 자연 발기처럼 속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현상은 술을 과하게 먹는 남자라면은 병광세 체질로 타고난 특별한 남자가 아닌 이상 거의 공통된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거의 먹지 않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한 중년 남자들은 젊은 남자와 비교해서 크게 딸리지 않습니다. 남녀의 연애가 오래가고 늘 즐거우려면 두 사람의 잠자리가 맞아야 됩니다. 잠자리를 제껴두면 결국 친구 사이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정력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뜻이니까 연애를 할 때도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너무 골골대거나 술을 과하게 먹는 남자는 애초부터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병수발이 해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인데요. 중년이 되면 꼰대기질이 슬슬 올라와서 온리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거나 여자를 자기 밑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그리고 세상만사 재미도 없어지고 상당히 염세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남자들은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말이 없고 또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들 중에도 젊은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남자들은 언뜻 보면은 철없는 애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괜히 무게 잡고 점점 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쌩글쌩글하면서 매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또 사고가 상당히 자유분방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언행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빼고 앉아서 고리타분한 라떼 스토리를 지루하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항상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추구하죠. 물론 너무 팔랑대거나 가볍게 보이는 것은 문제겠지만은 사고방식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남자들은 그만큼 머리도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중년 연애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체력과 사고방식은 상당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원래 성품이 점잖은 건지 무기력한 건지를 식별해야 되고요. 또 신체의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열정이라는 것은 정신과 신체가 함께 건강할 때 생겨나니까요. 오늘 얘기 참고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중년의 연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아픔을 줘도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떠날